안녕하세요, 사유입니다. 9월 출시로 예상되고 있는 아이폰 14과 아이폰 14 프로의 출시를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14 시리즈에서는 미니가 단종되고 그 자리를 크기가 기존 아이폰 프로 맥스와 비슷한 아이폰 14 일반 맥스 모델로 채워진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큰 화면의 아이폰을 원했지만 비싼 가격 때문에 프로 맥스가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또는 새로운 기기가 나오면 항상 흥미를 가지게 되는 저와 같은 기덕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아이폰 14 시리즈에서 기변을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일반 모델보다는 이번엔 프로 모델로 기변을 하시는 게 좀 더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나온 아이폰 14의 루머로만 본다면 이번 모델에서는 지금까지의 일반 모델과 프로 모델의 급나누기 중에서도 역대급 급나누기가 이루어진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 디자인. 2017년 애플의 10주년을 맞이하여 출시된 최초의 베젤리스 아이폰인 아이폰 X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이제는 아이폰의 대표 디자인이 되어버린 노치 디자인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호불호가 갈리며 조롱의 대상이 되기까지도 하였는데요. 지금까지 매년 이 노치가 사라진다는 루머가 돌긴 했지만 이제는 드디어 진짜 노치가 사라질 것 같습니다. 단 프로 모델 한정으로만 말입니다. 사실 이 소식은 아이폰 13이 출시되기 전부터 돌던 루머였는데요. 노치에 대한 루머는 워낙 매년 들려오던 소식이라 당시에는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올해 1월 정확도 높은 IT 팁스터인 로스 형이 자신의 트위터에 아이폰 14에서는 노치 대신 상단에 이러한 알약 형태의 디자인이 적용되며 노치가 사라질 것이라는 소식을 트윗하였고 그 뒤에도 다른 IT 팁스터들도 아이폰 14의 회로더라고 주장하는 자료를 공개하는 등 많은 증거 자료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노치가 사라진다는 의견이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일반 모델에서는 기존과 같은 노치 디자인이 그대로 유지되며 심지어 베젤 두께에서도 급 차이를 두어서 프로 라인업에서만 일반 모델 대비 20% 정도 더 얇은 베젤이 탑재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이번 아이폰 14 일반 모델에서는 전작인 아이폰 13과 디자인적으로 거의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와는 대비되게 프로 모델로 넘어갔을 경우 디자인적으로 누가 봐도 확실한 업그레이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성능. 지금까지 매년 새로 출시되는 아이폰에는 일반, 프로 맥스 할 것 없이 항상 새로 개발된 최신 칩셋이 탑재되는 게 일반적인 경우였습니다. 그나마 예외적으로 전작인 아이폰 13 모델에서는 일반 모델 대비 프로 모델의 GPU 코어 개수가 하나 더 많긴 했었지만 둘 다 표면적으로는 최신 칩셋인 A15 바이오닉 칩셋이 탑재되었었고 안쪽을 들여다봐도 둘 다 최신 공정인 5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진 같은 세대의 AP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아이폰 14 시리즈에서는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출시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유명 IT 팁스터인 밍치권은 자신의 트위터에 이번 아이폰 14 시리즈에서 출시 예정인 두 프로 모델은 새로운 4나노 공정으로 제작된 A16 바이오닉 칩이 탑재될 것이지만 일반 모델과 일반 맥스 모델은 전작과 동일한 A15 바이오닉 칩이 그대로 탑재될 수 있다고 트윗하였습니다. 이 말은 일반 모델은 전작 대비 성능의 업그레이드가 없을 수도 있다는 건데요. 현재 아이폰의 경우 성능이 안드로이드 계열 스마트폰보다 넘사벽으로 뛰어난 건 사실이지만 이미 전작인 아이폰 13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새로운 기기로 기변을 할 중요한 이유가 하나 사라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성능은 사용자 입장에서 꽤나 민감한 부분일 수 있기 때문에 전작에 탑재됐었던 AP를 최신작에 완전 그대로 탑재하진 않을 것 같고 최소한 13 프로에 들어갔었던 GPU 코어 5개짜리 A15 바이오닉 칩이 탑재된다거나 그 이상으로 약간의 성능의 향상을 준 무언가가 탑재될 가능성이 클 것 같긴 하지만 이건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능에서 끝나누기를 하는 건 이게 끝이 아닐 것 같은데요. 같은 트윗에서 밍치권은 14 시리즈에서는 모든 모델의 램이 4GB에서 6GB로 업그레이드 되지만
프로 모델은 LPDDR5로 업그레이드된 램인 반면 일반 모델은 전작 그대로인 LPDDR4X 램으로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하였습니다. LPDDR4X 대비 LPDDR5는 성능은 50%더 향상되었고 전략 소모는 30%가량 적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프로와 일반 모델의 끝나누기는 무시 못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카메라. 마지막으로 이번 아이폰 14 시리즈에서 무조건 프로로 가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바로 카메라입니다. 아이폰 6s부터 줄곧 12메가픽셀 화소를 고수하던 아이폰의 카메라가 드디어 이번 아이폰 14 프로 시리즈에서 48메가픽셀 화소수를 가진 카메라로 업그레이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업그레이드는 무려 7년 만에 이뤄지는 카메라 업그레이드라 더욱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14 프로 시리즈에는 그에 따라 더욱 선명한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4K 이상의 8K 동영상 촬영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12메가픽셀 카메라로도 108메가픽셀 카메라를 탑재한 갤럭시 S22 울트라와 비교해도 손색 없는 카메라를 보여준 아이폰 13 프로 모델이었는데 48메가픽셀 카메라로는 어떤 성능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역시 이러한 업그레이드는 아이폰 14 일반과 일반 맥스 모델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12메가픽셀 카메라를 그대로 탑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넷째, 그 외에 앞서 말씀드린 디자인, 성능, 카메라의 세 가지 이유 외에도 이번 아이폰 14 일반 모델에서는 아이폰 13 일반 모델과 동일하게 120Hz 주사율의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는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번에 새롭게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네트워크가 없는 지역에서도 위성통신을 이용해 긴급 연락을 할 수 있는 기능 또한 프로 모델에만 탑재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오늘은 올해 9월 출시 예정인 아이폰 14 시리즈에 대해서 지금까지 나온 루머를 바탕으로 프로와 프로 맥스 시리즈를 좀 더 추천드리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저도 아이폰 13 일반 모델을 쓰면서 사용성, 성능, 배터리 타임 등 모든 면에서 굉장히 만족하면서 쓰고 있기 때문에 다음 일반 모델도 잘 나와주길 바라는 마음이 크지만 이번 14 시리즈에서 프로 모델들의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일반 모델은 더욱 비교가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의 내용들은 모두 애플의 공식 발표가 아닌 유출가들의 주장이기 때문에 실제 발표될 때는 얼마든지 변경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 재미로만 봐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어느 정도는 저희 같은 사용자에게 이로운 방향으로 그들의 예상이 틀렸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흥미로운 제품 소식을 계속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은 구독과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야 하는 이유 사위였습니다. 감사합니다.